존재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내 이름은 고난, 외자다. 사람의 인생은 그 이름에 따라 정해진다고 누가 말했던가. 이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난 믿는다. 파헤치고 파헤치다 보면 결국 세상 모든 일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꽤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난 과감하게 그 알량한 시스템을 버리기로 했다. 세상은 날 20년 경력에 집착증이 심한 전직 또라이 형사 또는 고집스런 남봉꾼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결국 시스템에서 버려져 날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다. 명탐정 고난. 지난번 숨바꼭질 실종 사건 때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던 아이돌 덕후가 사무실에 찾아왔다. 오, 덕구. 이름이 덕구란다. 뭐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개명한 건가? 저기요. 저희 엄마 지인분이신데요. 이번에 좋지 않은 일을 겪어서요. 덕구가 데려온 사람은 50대 중반의 여성과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아마도 여자는 최근 남편을 잃었을 것이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검은 원피스가 그 증거다. 그동안의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중년 이후 사별을 겪은 아내들은 젊은 아내보다 복잡한 감정을 겪게 된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경우 자책과 미안함 혹은 원망이 개입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순종적으로 남편에게 맞춰주며 살았던 아내들의 경우 슬픔의 한켠에 홀가분함이 묻어난다. 심지어 때때로 그들은 회춘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앉은 이 여성의 경우 조금의 원망도 미안함도 자유로움도 없이 100% 순수한 그리움의 얼굴이다. 아마도 부부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을 만큼 사이가 좋았을 것이다. 그 옆에 앉은 모자지간이라기엔 어색해 보이는 남자가 입을 열었다. 저희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3주 전에요. 젊은 남자는 죽은 교수의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서재에서요. 오늘도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는 아이돌 덕후가 끼어들었다. 서재에서 목을 매서 돌아가셨대요. 그니까 경찰은 자살이라고. 자살이라. 가정불화로 보이진 않는데 아내 몰래 채무라도 있었던 걸까? 난 사회적 입지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단 한 번의 실패 앞에도 쉽게 굴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앞에 앉은 두 사람은 경찰의 결론을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자살일 리 없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죠? 손수건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던 중년 여성이 입을 열었다. 제 남편은 신학교 교수였어요. 목사였고. 기독교의 교리에서 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죽은 신학과 교수는 자살은 자신의 존재와 신의 존재를 동시에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살자의 영혼에겐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가르쳐 왔다는 것이다. 때때로 신념은 세상 모든 것을 이길 만큼 위대하지만 때때로 우울감은 그 신념마저 단번에 꺾을 만큼 강하다.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을 버렸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여자가 가방 안에서 주섬주섬 노트를 꺼냈다. 죽은 교수의 일기장이었다. 여자가 손으로 가리킨 페이지엔 죽기 전날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난 자연의 모든 것에서 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내 삶의 방향과 모습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낀다는 고백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어울리진 않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게 인간이기도 하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감사한데 자살이라니. 응? 나의 눈길을 잡아끈 것은 바로 그 옆 페이지였다. 죽기 3일 전의 일기. 그에게서 이상 징후가 보이는 날, 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그가 누굽니까? 다음 날 교수의 아내는 남편이 홀로 틀어박혀 있곤 했던 서재로 날 안내했다. 어제 함께 찾아온 20대 후반의 제자는 수업이 있다며 오지 않았다. 목을 맨 정황이 분명했고 부검 결과 다른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경찰이 자살로 결론짓고 나서 아내는 남편의 서재를 커다란 자물쇠로 잠가두었다. 죽은 교수는 최근에 중요한 연구가 있다면서 절대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부인에게 당부를 했다고 한다. 난 교수의 서재를 훑어봤다. 벽을 둘러싼 책장과 빼곡한 책, 잠을 잘 수 있는 침대와 소파, 책상 위에 컴퓨터가 한 대 있었고 교수가 최근 보던 책들인지 두꺼운 참고 서적들이 책상 여기저기에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책상 끝에 놓인 어항 안에 열대어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다. 책상 앞 벽에는 여러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아프리카 소수 부족의 성인식 사진, 고대 유물에 새겨져 있던 상상 속 동물의 그림,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단을 이루어 쌓아놓은 장작 더미. 이분도 이상한 취미가 있으셨네. 공포
커뮤니티라도 운영하셨나? 아이돌 덕후가 서재의 이곳저곳을 카메라에 담으며 말했다. 그 교수님의 논문이라든가 연구 기록물을 볼 수 있습니까? 교수의 아내는 남편이 최근에 어둠의 영적 존재들을 연구하고 있었고 컴퓨터 어딘가에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컴퓨터를 훑어보려면 시간이 걸린다. 난 교수의 아내를 방에서 나가도록 손짓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이는 폴더 중에 영어 이니셜이 눈에 띄었다. ST. 여러 개의 하위 폴더가 나타났다. 미디어와 악마, 성경 속 사탄, 고대 기록, 뉴스와 사탄, 마음 공략의 전술, 사탄 숭배자들, 증명? 난 증명이란 폴더를 클릭했다. 일종의 실험일지 같은 것들이 날짜 순으로 나타났다. 오늘 그가 왔다. 상인에게서 들은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숙지했다. 이제 증명만이 남았다. 탐정님, 이것 봐요. 그 어항 앞에. 어항 앞에 알 수 없는 글자로 쓰여진 종이가 놓여 있었다. 난 종이를 구겨지지 않도록 종이 봉투에 넣었다. 등을 돌려 돌아서는데 어항의 반대편 멀리 보이는 벽의 위쪽에 검은 동그라미가 보였다. 카메라였다. 서재의 CCTV라. 내가 렌즈를 살피는 동안 아이돌 덕후가 컴퓨터의 폴더를 뒤적였다. 여기 있네요. 그 녹화 영상.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아이돌 덕후가 그중 하나의 파일을 클릭했다. 높은 위치에서 찍은 서재의 풍경이었다. 교수는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가끔 전화를 받거나 아내가 서재 앞에 두고 간 간식을 교수가 들고 오는 모습, 또다시 책을 읽거나 뭔가를 쓰는 교수의 모습이 지루할 정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난 마우스를 쥐고 폴더를 훑어보았다. 교수가 죽던 날의 영상이 보였다. 영상 속에서 단조롭고 느린 서재의 풍경이 펼쳐졌다. 난 교수의 아내가 죽은 남편을 발견했다는 그날 오전 9시경의 영상을 플레이했다. 이미 교수는 방의 조명등 아래 목을 맨 상태였다. 주인일은 휴대전화가 책상 위에 놓인 채 울리고 몇 분 후 누군가 서재의 문을 두드린다. 여러 번 두드린 끝에 교수의 아내가 커피와 토스트를 쟁반에 받쳐들고 서재로 들어선다. 교수를 발견하고 비명소리와 함께 주저앉는 그녀의 모습, 와장창 쏟아지는 쟁반의 음식물이 영상 속에 나타났다. 울음소리를 삼키며 그녀가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건다. 손이 떨려 두 차례 전화기를 떨어뜨린다. 가슴 아파서 못 보겠네요. 난
경찰이 말했던 사망 추정 시간인 아침 7시경의 영상을 플레이했다. 교수는 영상 속에서 눈을 비비고 있었다. 의자에 앉은 채 피곤한 듯 고개를 젖혀 천장을 바라보았다. 양팔을 의자의 팔걸이 부분에 자연스럽게 얹고 한동안 릴렉스 상태로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교수가 갑자기 힘차게 머리를 꼿꼿이 세웠다. 소파 앞 테이블에 던져둔 넥타이를 집어들더니 의자를 밟고 올라가 조명등에 묻기 시작했다. 교수의 성품에 대해, 삶에 대해 잘 모르는 내 눈에도 분명 이상해 보였다. 온화한 얼굴로 릴렉스했던 사람이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얼굴로 목숨을 끊다니 충격적이고 찜찜한 뭔가가 이 영상 속에 존재했다.